자, 이어서 보실게요. 상대적 등록 추석까지 했고요. 그 밑에 이제 업무정지 나오죠? 네. 업무정지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사용인으로 둔 경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결격 사유 쭉 있었죠? 그 결격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우리 업계에 발을 못 들여놓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죠? 중개 보조원으로도 근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중개 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영향이 누구까지 미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까지 미친다. 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내용을 몰랐죠? 몰랐다면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해소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용인을 잘라요? 맞아요. 자르는 거죠. 죄송하지만 끝나고 오세요. 이렇죠? 그는 솔직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본인만 알잖아요. 그죠? 결격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결격 사유 내용 쭉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만약에 조사를 나왔는데 고용인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결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알았죠. 그럼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어떻게 해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인장의 미등록 및 인장 등록 후 미등록 인장 사용. 인장을 등록했는데 미등록 인장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겠죠? 그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되시면 도장을 멋들어진 걸로 파시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멋있게 팠으니까 그거를 사용하셔라. 그 다음에 우리가요 반드시 사용해야 될 서식이 딱 하나 나와요. 그죠? 다른 건 다 모였어요. 표준 서식이 있고 그죠? 권고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반드시 이거는 사용을 해라 라는 게 전속 중개 계약서였어요. 맞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에 해당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완성된 중개대상물의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미통보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거래정보망이죠.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내가 물건을 올렸는데 그죠? 물론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계약이 됐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계약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죠.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완료되었음을 어떻게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그걸 통보하라고 했잖아요. 통보하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랬죠. 뭐 완료 클릭하면 되겠죠. 시스템에 따라서. 그죠? 그걸 하지 않으면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그거 안 했다고 업무정지 주는 거는 좀 과한 느낌도 있죠.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죠? 허위 매물이라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물건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고요? 그죠? 그렇죠. 거래 혼선을 많이 빚을 수 있겠죠. 그리고 거래 정보망 자체가 어때요? 신뢰를 잃게 되죠. 그래서 조금 과한 면이 있지만 이렇게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미교무 및 보존 의무를 미이행했다. 그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몇 년? 3년. 거래계약서는 몇 년? 5년. 그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의 명령 곤방했었던 거 있죠? 앞전에 했죠? 예? 국토부, 시도지사, 등록관청 얘기했잖아요. 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다. 그 다음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상대적 등록 취소는 취소를 하거나 못하거나, 그렇죠? 안 하거나, 하거나 안 하거나죠. 할 때는 등록 취소니까 취소라고 치고 안 할 때, 그죠? 안 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최소한 업무정지는 맞는다, 그죠? 그 다음에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이건 뭘 아까 말씀드렸던 담합 내기죠? 담합은 또 상법에 또 걸리게 되겠죠. 다른 법에 의해서 걸려서 과징금을 받았다. 그럼 이 법에서는 어떻게 된다? 업무 정지받는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이 법에나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도 업무정지를 된다. 그죠?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계속 등장했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6조 2항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그죠? 업무지역의 범위 위반. 업무지역은 뭐였어요? 아까 여기 출연진 중에 어디 갔어? 여기. 그죠? 이분은 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업무지역 위반했을 때, 또 하나는 뭘까요?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했을 때. 명칭 사용한 건 좀 가볍죠? 업무지역 위반한 건 조금 크다. 그죠? 그래서 업무정지가 된다. 업무지역이 어떻게 됐어요? 업무지역.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사람은 지역이 있다 했어요. 어디까지? 그거 얘기할 때는 한 끗발 위 이렇게 얘기했었죠. 뭐보다 등록관청보다 한 끗발 위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대전이다. 그러면 대전 서구가 등록관청이 되죠. 그죠? 대전시는 뭐가 되니까? 시 도지사가 되니까. 맞죠? 논산시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어디가 돼요? 논산시장이 되겠죠. 왜? 논산에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청주다. 청주 상당구 흥덕구 있다 그러면 거기는 흥덕구나 상당구의 구청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금산군, 금산군도 시, 군, 구에 들어가죠. 그러면 업무지역은 그거보다 하나 위를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전 서구면 대전이 될 것이고, 그죠? 금산이나 뭐 논산, 아산 이러면 충남도, 그죠? 그 안에 있는 거는 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죠? 단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해서, 그죠? 다른 동네 물건은 할 수가 있지요. 근데 내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등록을 해놨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 범역이 넓어지는 건 아니죠. 그때의 개념은 뭐로 잡고 가자 그랬어요? 이미 다른 사람, 그죠? 이미 따라 그 사람이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중개업자라 손 치더라도, 그죠? 그 동네에 있는 거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거기서 해결이 나잖아요. 개업공인, 자격증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면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즉 공동중개를 하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자격이 있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은 가능하다. 그죠? 넘기실게요. 그 다음에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이건 뭘까요? 이제는 자격증 등록증 갖고 있는 사람은 넘어갔죠? 누구예요 이제? 일반인. 그죠? 일반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증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일반인은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뭐예요? 무등록자죠? 무등록자는 뺏을 게 뭐밖에 없어요? 없죠? 뺏을 게. 행정처분을 뺏을 게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행정형벌 해야 되겠죠? 행정형벌에서 얼마예요? 3년에 3천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했다. 이것도 3년에 3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받은 자 1년에 1천. 그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이건 뭘까요? 뭐 부동산 컨설팅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표시광고는 무슨 개념이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우리가 찌라시 작업한다고 하죠? 그죠? 광고합니다. 광고. 그죠? 광고할 때 뭐 넣으라 그랬어요? 인적사항 들어가라 그랬죠? 뭐 들어가라 그랬어요? 상호 들어가라 그랬죠? 그죠? 주소 들어가야 되죠? 전화번호, 또 대표자, 성명, 그죠? 요거 넣어가지고 붙이라 그랬죠?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거는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잖아요. 그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표시 위반을 하면 과태료인데, 이거는 자격이 없는 자가 하면 어떻게 돼요? 1년에 1천만 원.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의 그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거래정보망이죠?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거, 그러니까 개인인 우리 부동산 거래정보망 말고, 그죠? 공식적인 거 말고 일반 개인이 들어가는 뭐 다방, 직방, 뭐 아니면 옛날에도 사이트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뭐가 나와요? 급, 추천, 매물 뭐 이런 것들 있죠? 상단에 따로 표시되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 올린 사람이 돈을 더 냈겠죠. 그죠? 하지만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그런 식으로 표시되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차별을 두고, 그죠? 차별을 둬서 하면 안 된다. 1년에 1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에요. 그죠? 옆에 51번 옆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니까 누구? 중개보조원도 포함한다 그랬죠?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자예요. 업무상의 비밀. 업무상의 비밀은 뭐예요? 의뢰인의 비밀이 되겠죠?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보조원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이거는 다 포함하는 거죠. 과태료 처분이 된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안 받았다. 연수교육은 뭐예요? 실무교육 받고, 그죠? 2년에 한 번씩 교육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또 뭐다? 과태료다. 그죠? 과태료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라 그랬어요? 빨간 줄은 아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을 자꾸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파지죠? 그죠?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을 하였다. 이거는 거래정보 사업자 파트에서 살짝 다뤘었죠? 규정 마련하고 구토 승인 받아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또 되면 또 보여요. 그 다음에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똑같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협회 얘기예요. 협회.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그죠? 협회는요, 공제사업을 되게 신경을 써요. 그리고 협회 회장도요, 어떻게 보면 그 공제 돈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노리는 경우가 많죠. 그 돈이 많아지니까 돈이 있어야 힘이 있잖아요. 사람과 돈이 있어야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공제사업에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제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죠? 쭉 나오죠? 내용은 뭐 어려운 거 없죠? 이거 다 법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과태료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 5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뒤에는 좀 센 거 있고요. 500만 원, 100만 원이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100만 원짜리 과태료 참 애매하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나누시면 되냐면요. 500만 원짜리는요. 대부분 어때요? 협회나 사업자예요. 맞죠? 협회나 거래정보 사업자. 여기가 조금 많아요. 물론 연수교육 안 받아도 뭐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조금 하시고 가셔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보통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 그렇게 분위기를 타고 디테일하게 가야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면 이거 외워 찍었어요. 제가 숫자 매겨놓은 것만 해도 물론 겹치는 게 있지만 몇 개, 69개예요. 그죠? 69개 하나만 외우시는 게 아니죠. 어떤 거는 같이 있잖아요. 그죠? 골치 아프죠? 다시 앞으로 가시면 맨 앞에서 보시면 자격 취소에도 자격증 대여한 자 1년에 1천만 원이었죠. 맞죠? 아까 일반인 중에 자격을 양수받은 자, 대여받은 자 얼마였어요? 똑같이 1년에 1천만 원이에요. 아시겠죠? 양도 받은 자와 양도 한 자 둘 다 1년에 1천만 원인데
자격증이 있을 경우는 자격증이 취소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보실 게 3년에 3천만 원짜리를 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걔가 센 거니까. 그죠? 3년에 3천만 원짜리는요. 금지행위 뒷부분이에요. 그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그죠? 소속공인중개사나 기업공인중개사는 어차피 금지행위는 마찬가지니까 금지행위 5, 6, 7이 3년에 3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3천만 원짜리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것도요. 조금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나마 좀 낫냐면요. 이익을 좀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나마 좀 나을까요? 예. 벌금을 지금 벌금이잖아요. 그죠? 예? 맞죠? 벌금 3천만 원짜리, 벌금 1천만 원짜리를 따지면 벌금이 좀 많은 거는 내가 그 일을 그 항목에 대해서 일을 하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광고만 했다. 그죠?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 1년에 1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등록이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중개업을 한 자체가 더 크잖아요. 그죠? 컨설팅을 하면서 이름을 빌린 것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금지행위도 보면 매매업, 그 다음에 직접거래 쌍방대리 이런 거 보면 어때요? 5, 6, 7번이 어때요? 좀 더 중개업자가 아니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때요? 행위가 좀 더 문제가 있다라고 보일 수 있죠. 물론 따지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다?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이거 할 때가 제일 거시기 해요. 저는 그래서. 자, 넘기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번 4페이지 나오죠? 4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요. 옛날에는 같이 있었는데 따로 있어서 따로 만들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외국인 거래 당사자, 기업공인중개사 거래 당사자, 외국인.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뭐 다른 사람들이 출연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제대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안 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살짝 말씀을 좀 드리면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니고요. 나라에서요. 세금을 많이 매기기 위해서 그죠? 정확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만들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그래서 당사자 거래 당사자가 있죠. 거래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거래 당사자에게 기본적으로 의무를 지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거래 계약을 체결한 A, B에게 의무를 지웠다. 어떻게 지웠냐? 아까는 우리가 등록을 하니까 뭐였어요? 등록을 하니까 등록관청을 시군구라고 불렀지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지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뀔까요? 신고관청으로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등록에 관한 사항을 얘기할 때는 등록관청이 맞겠고, 그죠? 지금은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 신고를 하니까 신고관청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신고관청에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더 많이 알아요? 개업공인중개사 훨씬 많이 알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개업공인중개사 네가 해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물론 A, B 너가 해라 이럴 때는 A, B가 동시에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죠? A, B가 동시에 해야 되고 A만 해도 안 되고 B만 해도 안 돼요. 단 동시에 해야 된다는 의미는 동시 손 붙잡고 가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서류를 꾸미라는 얘기죠. 서류를 꾸미는데 한쪽 일방이 도와주지 않은 경우, 한쪽 일방이 도와주지 않는 건 뭐예요? 어쨌든 뭔가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도장을 안 찍어준다든지 뭐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일 때는
얘가 이러이러해서 안 찍어줘요 라고 단독으로 할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갈 수도 있어요. 공인중개사도 대리인이 갈 수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시겠죠?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또 외국인이 출연을 해요.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옛날에 우리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는데 지금은 어때요?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별 문제 없어요. 단 예외 사항은 있어요. 예외 사항. 뭐 보호지역 시리즈들 있죠. 군사보호지역, 야생동물보호지역, 뭐 이런 보호지역들 있죠. 그런데 토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도 아시죠? 토지거래 허가제는 뭐예요? 그 동네에 뭐가 있어서 딴 동네 사람들은 못 사게 하는 거죠. 허가받고 사게 하는 거죠. 허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취득신고를 하거나, 그죠? 몇 가지 안 되는 건 허가를 받고 아니면 취득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외국인이 토지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내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했다. 제일 센 거예요. 제일 세서 2년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토지 허가 구역 내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이건 2년에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이니까 몇 프로예요? 30%.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제재 처분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년에 1천만 원. 이건 뒤에서 다시 보고 다시 오시면 돼요. 지금 한번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거래 당사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 이건 뭘까요? 실거래 신고를 했는데요. 그죠? 실거래 신고를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다른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하지요. 1023호하고 1022호하고 가격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날까요? 5%나 날까요? 3억짜리면 1,500만 원, 2천만 원 차이 나도 많이 나는 거죠. 바로 옆집인데. 그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뭐 하나가 더 비싸든지 하나가 싸다든지 이러면 어때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러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거짓으로, 그죠?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을 할까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안 하면 3천만 원.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했다. 500만 원의 과태료. 아까 3천만 원도 과태료예요. 벌금 아니에요. 그걸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신고 거부자 포함. 이건 A, B가 있을 경우는 A, B 동시에 하라, A, B가 같이 하라 그랬죠? 같이 하라는데 한쪽이 안 했다. 이럴 경우에도 500만 원. 그 다음 이거 재밌어요. 거짓 신고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이건 뭘까요? 거짓 신고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뭐가 되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런 경우는 없겠죠.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를 바라보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걔를 놔둬요. 아니면 혹은 그래 잘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아까는 거래대금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죠. 예? 거래대금, 그러니까 돈 왔다 갔다 한 자료를 내놔라 했는데 안 준 거잖아요. 이럴 때는 3천만 원. 그 다음에 돈 왔다 갔다 한 자료 말고 다른 자료 또 달라 할 수 있죠. 그 자료 달라 그랬는데 안 주면 500만 원. 그 다음에 거짓말로 한 자. 거짓 신고한 자. 취득가액의 5%. 이게 옛날에 취득세의 3배였다고요. 내가 괜히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 취득세 3배는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같은 경우 실제로 그런 경우 좀 많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계약공인중 되시면요. 사람들이 다운계약서가 업계약서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 계약서 썼다는 자체는 계약서는 의미가 없죠. 뭐가 중요해요? 신고가 중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뭐가 나와요? 신고 필증이 나오거든요. 신고 필증을 들고 가야 뭐가 돼요? 등기가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 자체가 옛날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있잖아요. 그거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를 하려면 뭐가 있으면 거민이 있어야 돼요. 지금 거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민은 거의 안 받죠.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로 그냥 거민을 받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없는 상황 같은 경우를 매매했다 그러면 거민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에다 도장을 받아와야 그걸 들고 가야 등기를 해줘. 우리나라 시스템이. 아시겠죠? 거민을 받는 게 지금 당연한데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더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요. 그거를 받으면 신고필증 갖다가 하면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근데 업계약서, 다운계약서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죠? 쓰게 되면 어때요? 그 계약서대로 거짓으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신고한 차는 또 골치 아프고 그거를 또 어떻게 얘기한 거죠. 일반인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죠?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아시겠죠? 얘 같은 경우는 대부분 5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그냥 500만 원으로 찍으시는 게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이건 외국인 얘기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을 취득을 했는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했다. 이건 신고 계약 후 60일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요건 하나는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60일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민계약서 있죠. 거민은요. 잔금 후 60일이에요. 참 골치 아프죠. 거민계약서는 거민을 받는 거는 잔금 후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그거 잘 안 나오니까 계약 후 60일, 계약 후 2달. 아시겠죠? 외국인도 계약 후 2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외에 부동산을 외국인이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뭘로? 계약을 원인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것을 돈 주고 샀다는 얘기죠. 매매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럴 때는 취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이럴 때는 300만 원. 그 다음에 매매 외의 원인, 상속, 경매 등으로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땐 또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가 있었을 땐 어때요? 의도가 있었을 땐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경매도 뭐 의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그 위에 거 상속. 그죠? 검은 머리 외국인 얘기했잖아요. 그죠? 6월 이내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받은 거를 내가 계속 들고 있겠다. 그죠? 들고 있겠다라고 할 때. 그때는 6월이다. 그래서 밑에 창고는요.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할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장? 4장이죠? 제가 일부러요. 글씨를 조금 작게 하고 칸을 줄였어요. 좀 짙게 보일까 싶어서. 근데 더 많아. 그죠? 작게 하니까 더 많아 보이네요. 네, 그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거는 봐야 되는데 한 번에 쭉 가니라고. 그거는 법 보시면서 하시면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제자 정리예요. 이거를 가지고 1시간도 넘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요거는 책에다가 이렇게 쇽 껴넣으시고요. 그리고 파일은 아마 여기 우리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PDF로 제가 아마 올려놓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 그래서 필요하시면 좀 보시고 혹시나 중간에 뭐 바뀔 일은 없을 거예요. 바뀌거나 그런 게 있으면 다시 제가 정정을 할 건데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놓이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책에서 이걸 다 뽑아내서 내가 다 하려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만 있다 그러면 한번 집에다 한번 붙여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4장을 분해를 해가지고 잘 보이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쫙 붙여놓으세요. 붙여놓고 지나가면서 하루에 한 개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이틀에 한 개씩 외우세요. 이틀에 한 개씩은 시험 볼 땐 다 알아요. 그죠? 이틀에 한 개. 많이 외우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있는 내용에서는
조금 짚어드릴게. 어찌됐건 그게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죠? 쭉 넘기시면 행정처분 절차. 요거 하나 몇 개로 보실 건데요. 313페이지 보실게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요. 313페이지에 키포인트 맨 밑에 보이시죠? 그걸 보실게요.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만 업무정지를 명할 수도 있고 법인 전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 그죠?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죠. 분사무소의 업무정지를 받으면 분사무소만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받을 것이냐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청문이라는 게 있어요. 청문은요 뺐을 때만 해요. 뺐을 때. 청문이 뭐예요? 물어본다는 얘기죠. 불러다가 너 지금 자격 취소시키려고 그러는데 너 할 말 있으면 해 이런 거거든요. 취소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취소를 할 때는 정지했죠. 업무 정지를 할 때는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제출의 기회만 주어야 한다. 314페이지예요. 한 장 넘어갔죠? 거기 보시면 업무 정지 처분권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316페이지는 조금 보셔야 돼요. 316페이지.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승계. 이건 뭘까요? 이거는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요. 아까 썼던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년 이내. 아까 기간을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현 시점으로부터 1년을 따져보자 그랬어요. 그죠? 맞나요? 왜 그랬죠? 몇 번 있었잖아요. 2번, 3번이 있었잖아요. 그죠? 2번, 3번을 따지려면 어때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걸렸어요. 그럼 이때 확 폐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사라질까요? 그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치. 다 폐업하지. 폐업 안 하는 사람은 바본가? 그죠? 다 폐업을 하니까 어때요? 1년 동안 이게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폐업 전에 거를 폐업하고 여기서 재개업을 하더라도 승계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뭔 말인지 아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1년 규정 때문에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우리 중개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다른 등록관청으로 이전을 하면 그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전에 있던 관청에서 새 관청에게 1년 동안 행정 처분이 있었는지를 자료를 보내라는 얘기 했었죠? 그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거 안 보내면 어때? 그러면 살짝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겠죠. 상당구 있다가 흥덕구 갔다가 다시 상당구 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승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별 표시를 한번 하셔야 될 건 316페이지 1번 네모 1번 있죠? 네모 1번에 보면 업무정지 처분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시효라고 부르죠. 시효. 그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3년을 무사히 안 걸리고 넘어가면 어떻다?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시효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네요. 그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아실 거고요. 넘기시면 320페이지 320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 또 이것도 환장하는 일이죠. 5일 이내, 7일 이내 나오면 또 골치 아픕니다. 그죠? 표시는 해두셔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그죠? 7일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이거 중요해요. 교부한 중요합니다. 교부한. 왜냐면요, 내가 대전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누가 줘요, 자격증을? 응? 자격증을 누가 줘요? 대전에서 주겠죠? 대전시청에서 주겠죠? 그죠? 제가 논산에서 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내 자격증의 관할은 어디예요? 충남도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자격에 관한 사항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격에 관한 사항이 발생을 했다. 자격에 관해서 내가 취소 사유가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나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충남도지요? 그럼 충남도에서 어떻게 할까요?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죠? 취소를 해버리고 난 자격증을 어디다 갖다 줘야 되겠어요? 나의 고향인 대전시청에게, 시장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격증 받으면 어디서 해라? 준 놈에게 돌려줘라. 그죠? 준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격이 취소당하면 뭐 다 아실 거고, 자격의 정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실게요. 딴 거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넘기시면 이제 행정형벌에서 보실 거는요. 행정형벌에서 보실 거는 양벌규정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고용인의 한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랬죠? 직원이 한 행위는 사장님의 행위로 본다라는 얘기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직원이 예를 들어서 3년에 3천만 원짜리 사유가 발생을 했다. 1년에 1천만 원짜리 사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해도 사장님도 책임을 져라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죠? 양벌 규정 이렇게 했죠. 양쪽으로 하나의 사과가 되는 두 명에게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사장님 책임져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직원의 잘못으로 징역형을 산다면 참 억울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맞지요? 참 억울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에 준하는 벌금형만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그 벌금형을 받았다 치더라도 그게 결격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거기랑 같이 몰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장님이 만약에 그 사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그죠?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즉 사장님의 규칙이 많이 없다라고 할 때는 행정형벌은 면책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죠? 하지만 뭘 안 돼요? 민사적인 책임은 무과실 책임. 무조건 다 물어줘라 라는 얘기 했었죠? 맞나요? 다시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죠?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체크 문제는 돈이잖아요. 그죠? 돈에 대해서는 빼도 박도 못한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다 물어줘야 돼. 하지만 나중에 뭘 할 수 있다? 구상권을 사유인에게 청구할 수는 있죠. 고용인에게 청구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지금 딱 볼 때는 빼도 박도 못한다. 그죠? 하지만 행정형벌은 어떻다? 내가 교육을 아침마다 조회 시간에 뭐뭐뭐 하지 맙시다. 뭐뭐 하지 맙시다. 그죠? 노력을 다했으면 그거는 빠져나올 수가 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했을 때, 그러니까 게을리 하지 아니했다는 건 뭐예요? 감독 잘하고, 그죠? 상당히 주의를 했다는 게 인정이 되면 양벌 규정은 받지 않는다.
다음에 질서벌에서 보면요. 질서벌에서 보면 특별한 게 질서벌은 특별한 게 없네요. 그죠?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하면 너무 뭐 길어지고 요걸로 보는 게 또 더 편해서 그냥 요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네, 뭐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분위기 정도로 취소, 정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절대적이 조금 더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우실 거면 절대적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벌금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다 중요한 거. 업무 정지는 6개월 미만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2개월의 업무 정지. 이거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벌금도 마찬가지라서 그러거든요. 1년에 1천만 원이잖아요. 1년에 1천만 원이면요. 1천만 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1년을 받는 것도 아니죠. 그 내에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3년에 3천만 원이라고 6월에 징역 6월을 받았다라고 해서 땡이 아니란 얘기예요. 징역형을 받았다면 맞는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3천만 원짜리인데 1,5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요. 3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해요. 아시죠? 그거는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넘어갈 겁니다. 넘기실게요. 334페이지.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내용이 끊기니까. 예.